잊지 못할 필리핀 여행에서 저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서태평양에 자리 잡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이 군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풍부한 문화, 그리고 따뜻한 환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약 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세계의 주요 육지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1억 1,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뜻함과 회복력으로 이 섬들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필리핀이 얼마나 독특하게 고립되어 있는지였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국경이 없지만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과 같은 나라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지리적 특징 중 하나는 태평양 지진대에 바로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은 지진 활동이 잦고 바닷속에서는 매일 약 20회의 진동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30여 년 전 루손 섬을 강타했던 규모 7.7의 파괴적인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기억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람들의 정신은 여전히 강하고 활기 넘칩니다. 의미 있는 여행 역사 그리고 지역 문화와의 교감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필리핀은 귀국 후에도 오랫동안 영감을 줄 곳입니다. 최근 필리핀 여행에서 저는 활기 넘치는 수도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닐라는 대조적인 모습과 풍부하고 다층적인 삶의 방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숨겨진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닐라는 필리핀으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은 이동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흔한 관광 코로나 도시의 명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접했던 좀 더 특별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삶의 방식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떤 도시 지역에서는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을 모아 매일의 식사로 재활용하며 생존하는 공동체를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회복력과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물 위의 수상 가옥에 살면서 외부 세계의 소음과 단절된 조용한 삶을 사는 바자우족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잊을 수 없을 만큼 기억에 남는 것은 가족들이 실제로 무덤 사이에서 살며 예상치 못한 곳에 집을 짓는 묘지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강인함, 적응력, 그리고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방문은 단순한 휴가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경험입니다. 필리핀을 탐험하는 동안 저는 바다 집시로 알려진 바자우족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드넓은 바다에서 평화로운 삶을 꾸려왔습니다. 평화를 찾아 본토와 거리를 두고 하늘과 물 사이를 떠다니는 듯한 수상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바다 생물에 놀라울 정도로 적응했고 어떤 사람들은 8분 이상 숨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재료로 직접 다이빙 장비를 만들고 우아하고 정밀하게 다이빙합니다. 그들이 바다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인간의 적응력과 단순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삶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바자우족이 널리 살고 있는 타위타위 지역에 발을 들여놓으면 마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강한 냄새와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와 플라스틱이 수면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 위에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인간의 배설물이든 플라스틱이든 모두 물에 버립니다. 바자우족의 몸은 이에 익숙해져 병에 걸리지 않고 쓰레기 사이를 떠다니는 이 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 수영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수영을 꽤 잘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수면 위에 임시집에서 생활합니다. 하품을 하고 창백한 피부를 가진 그들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고 아이들은 속옷을 입지 않고 반쯤 벌거벗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필리핀은 안타깝게도 바다에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버리는 나라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인도와 중국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오늘날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존해온 이 바다의 민족들은 바다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과거 바자우족은 근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종이 쓰레기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여 주변 환경에 오염을 퍼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자우족은 도시의 빈곤에 맞서는 대신 현명하게 해양 생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물고기와 배입니다. 1990년대 필리핀 정부는 이들을 지역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주택을 건설했지만 바자우족은 해안가와 그들만의 독특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지어진 판잣집에서 살며 현대 사회의 흐름과 크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잠자는 나무 판잣집은 언제든 무너질 것처럼 보이며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낚시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5살이 되면 바다 한가운데서 배에서 뛰어내려 수영을 배웁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인생 시험 바로 직전에 탈락합니다. 그래서 바자우족 아이들은 바다를 두려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다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양 생물에 맞춰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바닷속 생물은 망설임 없이 먹어치웁니다. 문어, 전갈개 그리고 바다 생물은 이 바다 집시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게다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바다에 집을 짓고 살아온 그들이 스스로 먹이를 고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날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물고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대지진 지대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치명적인 재앙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다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거나 쓰나미가 덮친다면 그들의 오두막집과 자신들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항상 당신을 놀라게 하는데 항상 당신이 예상한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목가적인 섬들과 미소 짓는 얼굴들 너머에는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많은 가족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먹을 것을 구하려면 쓰레기를 뒤져야 합니다. 이를 파급파급 팍팍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쓰레기에서 주워 모아 다시 드거나 다시 조리하여 꼭 필요한 순간에 먹는 음식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대기업들이 버리는 봉투에는 손도 대지 않은 버거나 프라이드 치킨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죠. 특히 버거는 뼈 있는 고기와 달리 먹기 편해서 귀중합니다. 제가 이런 쓰레기 매립지 중 한 곳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가득 찬 남은 음식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덧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존엄과 생존을 위한 매일의 투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삶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자존심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억 톤이 넘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낭비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음식들이 가장 필요한 지역 사회에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그 대조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사를 당연하게 여겼다면 파그파그를 목격하는 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매우 흥미로운 또 다른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활 방식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와 빈곤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집을 빌릴 여유가 없거나 빈민가에서 살 곳을 찾을 수 없는 필리핀 사람들은 묘지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아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무덤을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선택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묘지를 자신들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상황이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불운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곳은 마닐라 묘지인데 여러분이 본 어떤 묘지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 위에서 빨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묘지 안에 식료품점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면세에 100%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묘비 위에 불법적인 바닥을 쌓아 2층짜리 주택을 짓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묘지에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가족의 무덤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몇 푼이라도 버는 겁니다. 묘지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잠잘 곳과 지붕만 있으면 만족하는데 안타깝게도 앞으로 그들에게 더 나은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필리핀 도시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길가에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수도 마닐라에서 만연합니다. 수도의 거리에서 혼자 사는 아이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범죄 조직이 아이들을 사업 도구로 이용하도록 부추깁니다. 필리핀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은 물론 가정 내 통제 부족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수입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부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들 중 일부는 굶주림과 위생 부족으로 죽고, 일부는 나쁜 길로 빠지고, 일부는 가족을 부양합니다. 더욱이 빈곤의 심화는 주로 통제되지 않는 인구 증가로 인한 것이며, 이는 범죄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필리핀 국민의 출산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는 평생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아이들이 수천 명이나 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살인이나 절도 등의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경찰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국가당국은 과도한 인구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을 문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동 교도소에서는 집단 감방에 갇혀 지내며 그곳의 삶은 바깥 세상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삶에 대한 어떤 흥분이나 희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도 마닐라 교도소를 방문하면 수감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수감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침대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은 골판지 위에 나란히 누워 바닥에 누워 함께 생활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탈출할 곳이 없고 감방 안에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은 당신을 강탈하거나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도관들은 모든 검열 과정에서 날카로운 물건, 휴대전화, 그리고 수많은 범죄 관련 자료들을 발견합니다. 필리핀의 교도소 생활은 너무나 열악해서 국가는 수감자들에게 대부분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손으로 빨래합니다. 교도소 생활만 봐도 남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삶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삶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필리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갱단 범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갑자기 갱단의 소나기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갱단은 자신들이 몰아넣은 사람들을 볼모로 삼아 이익을 취취합니다. 필리핀의 범죄율은 너무 높아 국가가 크리스탈 메스 판매를 막을 수 없고 갱단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빈곤이 극에 달하고 희망이 사라지는 이 나라에서 여성들 또한 원치 않는 삶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탐험하는 동안 많은 여성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춘부로 일하며 돈을 갈취하기 위해 남자들을 만나려 합니다. 필리핀 대부분 지역의 위생관념 부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만연한 에이즈 문화가 아프리카 다음으로 태국,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 마닐라의 슬럼가를 걷다 보면 집과 가게 모두 낡고 허름하며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많은 디테일이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의 소지품은 골목 곳곳에 흩어져 있고 주변 환경은 매우 지저분해 보입니다. 잿빛 하늘과 판잣집의 커피향이 어우러져 필리핀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을 조금씩 마주치게 되고 그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1억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5달러도 못 버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꽤 통통하고 살찐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들이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 먹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점상에게서 무언가를 사면서 미소 짓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필리핀에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먹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저렴한 음식을 보면 달려갑니다. 게다가 1년 내내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심플한 탱크톱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탱크톱 안에는 보통 반바지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처럼 필리핀 사람들도 대체로 피부색이 검고 갈색이며 눈이 비스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가와 골목길에서 거의 언제든 채소와 과일을 파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빈민계는 슈퍼마켓과 쇼핑몰 문화가 널리 퍼져 있지 않아 사람들은 노점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다른 날 시골의 도시 노선을 따라 여행하다 보면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에도 간이 교통수단이 발달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와 빈곤층 증가로 인해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간의 지역적 교류는 매우 활발하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필리핀은 단순한 관광지역 이상의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곳 지역 주민들의 이 삶은 매우 힘듭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빈곤과 범죄율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습니다. 필리핀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에메랄드빛 계단식 논 엽서에 나올 법한 아름다운 해변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위로 펼쳐지는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석양까지 필리핀의 자연경관에 매료되었습니다. 엘리도의 석호를 항해하거나 보홀의 초콜릿 힐 아래 경외감에 휩싸였던 순간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풍경보다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필리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따뜻한 환대는 진심이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집으로 초대해 가족처럼 대했고 삶의 소소한 기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음식이었죠. 해변에서 갓 구운 해산물부터 진하고 풍미 있는 아도보와 더운 오후의 달콤한 할로할로까지 한 입 한 입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역 시장은 다채로운 색깔과 풍미로 가득했고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맛들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일상 속의 연결 기쁨 그리고 힘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의 마음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영혼을 채워주는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필리핀은 귀국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필리핀의 모든 모습을 담아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필리핀에는 안전하고 활기차고 번영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